의 양경태입니다. 오늘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8시 20분입니다. 첫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소위 윤건영, 측근 중에 측근, 독대하면서 의견을 항상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또 항상 물어보는 이런 입장 등등 해가지고 이 청와대에서 가장 국정상황실장을 한 386 총대장, 386 총대장으로 이름이 나 있죠. 이분이 구로 의뢰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 싸울 야당 투사 누구냐? 이분은 김용태 의원입니다. 이 양천갑에서 삼선을 한 초선 때부터 삼선을 한 30대 초반부터 초선 재선 삼선을 한 중진 김용태 의원입니다. 이 김용태 의원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가장험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김용태 의원의. 그래서 김용태 의원의 그 지금 출마가 또 선거 결과가 나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의 폭풍급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김용태 의원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 심판을 눈앞에 딱 다가서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 박영선 지금 중소기획부 장관, 그 중기부 장관이 탄탄하게 여태까지 3선, 4선까지 이렇게 이루어놓은 그런 지역구. 박영선 의원은 그 지역구에서는 거의 아주 확실한 99%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을 완전히 그의 지역으로 완성해 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제압하는 결과, 그 다음에 박영선 의원을 제압하는 결과, 그 다음에 윤건영 상황실증이라고 하는 386 총대장을 386세대를 전부 제압하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김용태 의원은 386 나이는 지금 이 선수는 앞으로 가 있는 소위 말해서 삼선이지만 실제로 이분은 가장 최연소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으로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86 그 아래 세대입니다. 아래 세대이기 때문에 386을 아래 세대가 윗세대를 갖다가 정벌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합치면 결국 문재인, 윤건영, 박영선 이 세 엄청난 거대한 소위 물결 파도를 일거에 격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관건을 단 바로 험지 중에 최고 험지 김용태 의원과 이 윤건영, 아까도 말했지만 386의 최고 주자, 최고 대장입니다. 386의 총대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온 386에서 최고의 대장이라고 하는 총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네, 윤건영. 진중권 교수가 비판한 그 윤건영입니다. 윤건영하고 혈전을 벌입니다. 최대의 혈전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지만 특히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여태까지 정치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었냐면 이 쇄신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상징적으로. 쇄신, 그리고 어떤 그 새로움으로 마저 들어가는 젊은 세대의 신선함, 이런 부분으로
항상 앞서서 그 자유한국당 또 과거의 그 새누리당 과거의 이 자유한국당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미래통합당까지 이르기까지 그의 쇄신력과 하나의 그 혁신 상징적 워드는 바로 키워드는 김용태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대 지금 386이 지금 겨루는 그런 엄청난 혈투장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은 소위 윤건영 이 386 대장은 바로 꽃가마를 타고 조용하게 단독 출마를 했습니다. 단독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든든한 박영선 의원이 그의 후원자답게 감싸고 있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한 대리전이라고까지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지역만은 꼭 윤건영이를 이겨야 한다. 윤건영이가 이겨야 한다. 윤건영 승리로 이 정권의 어떤 심판의 그 자리에서 심판을 안 받는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이런 굉장한 각오가 부닥치고 있습니다. 소위 김용태 의원은 홀로 혈혈 단신이고 홀로 단신 혈혈 단신이고 윤건영은 그 많은 후원군 또 배경군들이 진을 치고서 그를 꽹과리를 울리며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혈투장에서 김용태가 승리하는가? 김용태가 승리하는 날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파고가 일어나고 또 김용태 의원은 또 그와 더불어서 충청권의 맹주가 됩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의 소위 지역구 구로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극찬을 맞이하는 윤건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신복은 신복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신복, 복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홀로 쇄신과 또 혁신의 그 상징으로서 지금 가시밭길을 지금 야당의 안에서도 항상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것은 쇄신이요 혁신이 필요할 때는 꼭 김용태가 불려갔습니다. 혁신이 끝나면 김용태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항상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열심히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소위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말이 없고 묵묵하게 실천하면서 양천을이라는 그 아주 험한 그 지역구에서 양천 신정동 신월동 있는 그 지역구에서 양천구에 그 아성을 물리치고 당시에 여당인 입후보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는 구석구석 어느 집이 숟가락이 몇 개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항상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항상 실천 행정 속에서 실천 입법을 하고 실천 위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던 조용한 김용태 의원입니다. 사무총장을 당직을 끝으로 그는 항상 정무위원회에서 모든 금융, 재정, 이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하면서 조용히 공부하는 의회주의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전 문재인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 알렐로에 공개된 영상에 나왔습니다. 28일 밤.
문재인 대통령은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탁 꺼냈습니다. 그 정도로 복심 중에 복심이자 최고의 최측근이고 곧 윤건영이 곧 문재인의 어떤 분신이다.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지금 확고한 자리를 잡습니다. 만약에 윤건영이가 여기에서 이긴다면은 이 김용태 의원과 싸움에서 이긴다면은 이는 어쩌면 새로운 문재인의 후계로 떠오를 수도 있는 굉장한 메가톤급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용태 의원은 그가 갈고 닦아왔던 조용한 의회주의자의 길, 그리고 항상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면서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그의 그 쇄신과 같은 이 어떤 청렴한 그런 부분의 모습에서 그의 길은 이번의 길에서 윤건영을 꺾을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험지 중에 험지에서 꺾을 수만 있다면 그는 다 차기 대선 주자. 다시 말하자면 이번 차기가 아니고 차차기 주자로 확실히 떠오를 것으로 거의 관측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험지를 전혀 인연이 없는 구로구를 배경도 없고 한 그 박영선 중소기업 장관이 닦아놓은 그 구로구를 과연 정복하고 또 이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윤건영 실장,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 윤건영을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두 가지의 점에서 혈투를 벌이는 이 장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6 총대장을 세대간 대결이기도 합니다. 386 총대장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은 386 아랫세대가 이기느냐. 김용태 의원이 이 선수는 높아도 세대로서는 윤건영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입니다. 아래이기 때문에 이 아랫세대가 386 세대를 이기느냐, 386 총대장 윤건영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게 하나의 보는 정치적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김용태 의원이 승리하면 어쩌면 386 세대의 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용태 의원이 승리할 경우에는 386 세대가 퇴진해야 될 그런 운명 앞에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청와대 윤 전 실장은 많은 분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원칙이라든가 인권 변호사 이미지를 말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이다, 이렇게 알릴레오에서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잘 듣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의 입장에서, 청와대 윤건영 실장 입장에서 소위 국정상황실정이라는 그의 신복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겠죠. 윤 전 실장은 4.15 총선에서 구로울 지역에 출마하면서 현재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지만 더더욱이 그 배경이 단단한, 그 지역에서 단단한 소위 중소기업 장관 박영선을 뒤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적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윤 실장의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그런 민심이 기름을 부은 그런 상황에서 윤 실장은 상당히 그 대통령에 대한 소위 충성심의 표현, 예컨대 아까도 말했죠, 많은 분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원칙 인권 변호사 이미지를 말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이며 또 가장 말을 잘 듣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한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민심이 별로 그렇게 잘 작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의문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민심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이 급변하는 이 속에서 윤 실장의 이러한 발언, 아까 지금 말씀했던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인 칭찬,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이다. 또 가장 잘 듣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또 원칙과 인권 변호사 이미지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지금 말한 이런 사실이 과연 구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나중에 개표를 해봐야 알겠죠. 윤 실장이 하여튼 이 발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언론은 얘기합니다. 윤건영 후보를 갖다가 심판하고 싶어도 텃밭에 꽃가마 타고 오는 사람이라서 국회의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아주 안타깝다고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건영 후보를 심판하고 싶어도 텃밭에 꽃가마 타고 오는 사람이라, 꽃가마를 타고 온다는 건 뭡니까?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라 국회의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좀 화가 나고 안타깝다 하는 식의 어떤 언론의 그 표현의 내용이 이번 김용태 의원과 또 윤건영 상황실장의 청와대 상황실장의 그 대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또는 구민들의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것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치학과를 오수만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5번 만에 합격한 사람. 고등학교는 충남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는 오로지 정치학과만을 지원한 사람입니다. 정치학과가 옛날에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웠을 때라고 인문사회학부에서 그렇게 말할 때인데 결국 그는 항상 찔기고 한번 목표를 세우면 꼭 달성하고야만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중앙일보에 있다가 또 외국에 가서 존스 홉킨스에서 객원연구원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로 처음부터 초선이 비례가 아니고 지역구에서 도전을 해서 결국 승리를 하고 했지만 그의 의회주의자의 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에서도 항상 비주류로서 왜?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쇄신과 어떤 그런 부분을 항상 주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항상 힘들었지만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는 국회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이 구로울의 싸움,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꽃가마를 타고 온 윤건영과 백의종군하며 홀로 험지를 출마한 김용태, 특히 김용태는 본인이 사무총장 때 쇄신을 시키고 어떤 혁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미 포기를 해야 된다. 내 지역구를 내려놓겠다고 먼저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당을 혁신하기 시작하고 혁신시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사무총장으로 역할하면서 그는 또 홀연히 제 자리로 돌아간 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꽃가마 윤건영은 국정상황실장으로서 386의 총대장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386을 대신하여 386 소위 세대 대 세대 대결이 또 펼쳐집니다. 386 세대에 있는 세대, 그 아래 세대인 김용태, 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